고생코아 안녕하세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새벽 3시에 미국의 금리 발표와 페드 의장인 파월의 코멘트가 있죠. 발표 전에 우리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관전 포인트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물가, 그리고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경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물가와 임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지속 이야기 드리지만 CPI, PC 같은 이제 뭐 발표들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얘네들보다는 이제 코어 근원 수치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기저효과에 의해 이제 다가올 8월의 발표 수치들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 CPI, PC는 YOY는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크립토 투자를 계속 지속해왔던 우리가 언제부터 뭐 CPI, PC에 대한 뭐 이 정도까지는 봤어요. 작년에 중요했으니까. 근데 언제부터 얘네들 발표하면 뭐 세부 지표까지 막 까보면서 막 뭐가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했습니까? 그리고 사실 세부 지표를 까보자라는 상황이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리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수치 나왔는데 불만족스러운 걸? 그러면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 약간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적으로 이제 낮음을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나와야지 투자자인 우리들에게는 좋은 거 아닌가요? 물가 잡고 싶어하는 전 세계에도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 움직임을 보면 그냥 뭐 얘네들 CPI, PC는 그냥 잡히는 모습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지만 코어에 대한 모습이 코어가 잡히지 않는 모습, 그리고 계속 세부 지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면 과연 오늘 파월 의장이 이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들도 분명히 이제 YOY 지표는 반등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미국이 이제 시작한 게 22년 01월부터죠. 네. 자, 금리 인상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금리 인상의 효과는 6개월 후행이다, 1년 후행이다. 뭐 첫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얼추 이제 지금 몇 개월이 지금 23년 07월입니다. 곧 08월이 돼요, 여러분. 자, 1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강행해온 금리 인상의 효과는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에 25bp 이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추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드워치를 보면 여전히 25bp가 압도적인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잠깐 봐봅시다. 오늘의 발표는 뭐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이제 확률을 보면 이번에 올리고 이제 계속 내년 1월까지는 쭉 동결시킬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순식간에 자주 잘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발표에 대한 내용까지만 신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50bp에 대한 생각은 접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미국은 독자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강행해 왔지만 일단은 내부적인 경제 시스템 리스크, 이제 뭐 계속 은행도 터지고 그러고 있었죠. 은행은 이제 안전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최근에도 어떤 지방 은행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뭐 다른 은행이 또 인수합병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그리고 타국들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금리 동결한 지 꽤 되었죠. 미국과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면 균형이 점점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보다 더욱 더 힘든 건 일본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미국의 최우방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국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나라로 생각을 한다면 미국이 여기서 일본과의 금리 차이를 더 벌린다? 그러면 일본이 힘들어지면 미국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bp까지는 올리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25bp 인상으로 끝날 것 같다. 오늘은. 그리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 50bp의 발표는 오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늘 FOMC가 끝나면 다음 달 FOMC까지 2달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파월은 분명히 이 얘기 또 할 거예요. 미국은 건강하고 여전히 물가는 잡히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데이터를 지켜보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번 달뿐만 아니라 저번 달도 이렇게 얘기했고 저번 달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물가가 정말 잡히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래 미국이 하고 싶었던 건 강한 금리 인상을 보여주면서 소비의 감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좀 위축이 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금리를 이렇게 빡세게 올린 건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미국의 노동시장은 화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임금이요? 임금 그러니까 결국엔 서비스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든 갑자기 엄마가 야 비트야 올해는 힘드니까 이번 달부터 용돈을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일게 괜찮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자, 회사에서 갑자기 저희 김비티 사원 올해 회사가 너무 힘듭니다. 올해만 연봉을 마이너스 5%로 다운해서 계약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사실 임금의 둔화는 제 머릿속으로는 그려지지 않거든요. 이게 뭐 미국 제가 뭐 토종 한국인이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30년 이상 살아온 저에게는 이 임금 둔화에 대한 그림은 전혀 그려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시급마저도 동결하면 동결했지 줄어드는 상황이 오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자,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현재 상황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 진짜 이 정도만 할 만큼 다 했어요. 빡세게 0.25에서 22년 1월에 22년 01월에 0.25%였고요. 23년 08월에 이제 5.25% 5% 정도로 1년 반 만에 5%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역사상 이 정도로 강하고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한 게 손에 꼽을 정도라고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손에 꼽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 침체가 좀 와서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금리 올릴 때 막 다 어땠습니까? 작년에 막 22년 1분기 때만 하더라도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리세션이 찾아오고 뭐 계속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뭐 경기 침체 와서 소비도 좀 줄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가가 잡히길 바랬지만 나스닥? 올해만 45%가량 상승했습니다. 임금 줄지 않았고요. 노동시장 여전히 강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올해 4.5배 올랐어요. 4.5배. 거의 4.5배. 애플 역대 신고가를 찍고 있고요. 테슬라 미친 듯이 날뛰고 있죠. 그들이 생각하는 상황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답답하겠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으니까 금리 어디까지 더 올려야 하냐? 미치겠죠. 더 올리기엔
금융 시스템 자체에도 하나씩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과연 물가가 과거처럼 2%대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늘어난 통화량을 줄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밖에 없죠. 그들이 지속 이야기를 했던 2%의 물가를 포기하고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야, 어떻게 말을 바꾸냐? 미국인데 에이, 생각을 해봅시다. 작년만 하더라도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작년이 아니죠, 이제 재작년이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인정하는데 사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애초에 2% 물가까지 내릴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지금 어느 정도 이 고물가 자체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뭐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뉴 노멀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말이 샜나? 어쨌든 말이 좀 길었을 수도 있는데 결론은 오늘은 25bp 인상은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월은 뻥카를 어느 정도 날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잡히고 있지만 조금 애매모호하고 노동시장 뜨겁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건강하게 우리는 여전히 스트롱 아메리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남은 2달 동안 또 다시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움직이겠다라고 말하겠지만 파월의 입에서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듣기에는 조금 힘들 거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합니다. 계속 보이고 있는 스탠스 더 높게 더 오래 기조 를 생각을 했을 때는 쉽사리 우리가 원하는 말을 오늘 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금리 인상 오늘 여기서 딱 멈춥니다 하면은 아마 나스닥이고 비트도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강한 상승을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게 되게 장기간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단어거든요. 뉘앙스라도 조금이라도 보이는 순간 저는 좀 큰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알고 있겠죠, 본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말을 오늘 시원하게 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얼추 알고 있죠. 오늘 25bp 인상하고 추가적인 인상을 하면 제가 봤을 땐 진짜 많아야 2번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충분히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도 멈추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2%의 안정적인 물가에 대한 생각은 이제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벽 금리 발표와 파월 인터뷰가 새벽 3시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끝나고 나서 차르님이 영상을 올리실 거예요. 이따 차르님 영상도 잘 봐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부디 오늘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